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이대 사법부의 로고 기록 공개 100만 서명 운동이 이틀 만에 달성되면서 조이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인되었고, 이에 놀라 허둥댔는지 대법의 해명은 지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6만여 쪽의 기록들을 모두 읽고 검토했다고 말했다가, 전자문서로 봤다고 했다가, 로고 기록이 열람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 했다가, 재판 기록 검토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했다가, 결국엔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그것도 법률심이 아닌 사실힘을 하며 2심의 무죄 판결을 탄핵하며 유죄로 바꿔버린 판결에 재판 기록을 보지도 않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세상의 판사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하면 앞으로 뭘 믿고 재판하나? 최경영 언론인은 검사는 공소장으로만 말한다고 했다. 실제로는 언론에 흘려서 정치질을 하고 고발사주까지 한 혐의가 있다. 재판은 증거로만 한다고 했다. 애매할 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했다. 너네 집 짬뽕 같은 소리다. 미국처럼 재판에서 치열하게 갑론을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다고 했다. 이젠 꼭 기록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단다. 사법부가 아니라 사기꾼들이다. 박미애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자화된 사건 기록을 정말 다 보았는지 그 로고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기록 일일이 안 봐도 되는 거야 라고 실드치는 언론 기사들이 보인다. 아무리 급했다지만 이건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 당사자들의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최고 법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뭉개버리는 그야말로 자기 발등 찢는 방어논리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함께 저 반박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안에 이미 버젓이 설시해 놓은 판결 이유와 완전히 모순되는 변명이라는 점이다. 원심 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최소 3번은 설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도 쭉 판결문에 적혀 있다. 대법원은 답변해주기 바란다. 대법관들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보았는가? 만약 판단에 영향이 없어 다 보지 않았다면 판결문의 저 설시들은 허위로 작성한 것인가?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인가? 대법원은 답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벽히 위법한 판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박선원 의원도 조이대 대법원장 그리고 9명의 대법관 들으시오. 서류 열람은커녕 컴퓨터 자료에 로그인 안 하신 분들 있거든 사퇴하시오 라며 선전포고를 하듯 포효하는데, 계엄을 미리 경고한 국정원 넘버2 출신의 정보 수집력이라면 분명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준비태세는 김민석 최고의 이 한마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바보 아니죠. 우리가 윤석열과 그 세력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계엄도 그랬지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다 보면 꼭 우리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상적 사고로 돌아와요. 그렇죠.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비정상과 대응하고 전제를 사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합리적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꼭 거기서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상대는 일관되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이제 에러가 나는데, 그거의 새 의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니까 끝까지 전술을 감출 민주당이겠으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진격의 진격입니다. 특히 탄핵 카드를 쥐고서 12일까지 데드라인을 둔 것이 앞으로 6일간의 조이대 사법부를 아예 봉쇄시켜 고사시키겠다는 작전은 아닐까요? 김민석 최고는 대법원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얘기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이대 청문회를 꺼냈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은 조이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5월 7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김경호 전투 변호사는 이제 안심이 든다. 이어 안심이란 대선 전 민주시민의 희생에 부응할 법적 대응 수단이 충분하고 민주당이 행동한다는 의미 라고 밝히면서 결국 이재명의 최고 전략인 이겨놓고 싸운다가 지금 구현되고 있다 이겁니다. 즉 12일까지 남은 기간 그동안 성역처럼 여겼던 조이대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 민낯을 완전히 국민께 까발리고, 또한 조이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로고 기록 역시 지난 법사위 개최를 통한 성과이니 이번 조이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날 것 역시 상상 초월이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최고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입니다. 당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외길 승부 정면 돌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민주당도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기는 판을 만들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는 이재명의 싸움의 기술을 증명이라도 하듯 증평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12월 3일에 그 내란도 이겨냈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내란도 2차, 3차 내란 시도도 아니 내란 그 자체도 곧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압해야죠. 이 정도는 가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인데 해방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도 없고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도 없습니다. 온갖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 간의 싸움이 크지 않는 나라,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문화 선진국, 그런 대한민국인데 이 정도 저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특권층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그걸 왜 못 이겨내겠습니까? 이겨냅시다.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리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역량을 믿고 대한민국의 역량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갑시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네.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공적은 바로 농지개혁에 있습니다.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됐습니다. 인혁당 아십니까? 네. 그 억울한 선생님, 그냥 동네 필부들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희망이 있는 국민들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이대 사법내란 수괴와 공범들은 처절하게 응징되고 박멸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